자, 봅시다. 자, 그러면 16번 볼게요. 3차 미분법의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게 좀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뭐라고 해야지, 수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확인하려면 진짜 되게 오래 걸리는 문제고, 뭐 운 좋게 그냥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네 라고 해가지고 풀리면 되게 쉽게 풀리기도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짧아요. 근데 문제는 짧은데, 문제를 보면 fx가 그냥 최고차항 개수가 그냥 양수인, fx는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2차죠.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2차니까 뭐 아래로 블록 그래프일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gx를 뭐라고 지정했냐면, gx가 지금 잘린 구간이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x가 2보다 작다, 뭐 특이하다기보다는 명확하게 줬죠. 2보다 작을 때랑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근데 식이 기분 나빠. 여기 밑에는 그냥 fx 빼기 뭐예요? x인데 얘는 절대값 fx 빼기 절대값 x입니다. 여기가 좀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gx, 이게 fx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따라 지금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에서 x를 뺀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x가 2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fx에서 절대값 x를 뺀 그래프를 그려야 될 거예요. 그죠? 일단은.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냐면, 이 gx라는 놈에다가 뭐를 곱하면 x 빼기 2라는 그냥 1차식 x 빼기 2를 하나만 딱 곱해버리면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해진대요. 그죠? 그때 fx의 정체를 찾아서 fx의 극소를 찾으라고 했죠. 근데 fx는 어차피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니까 fx의 그냥 꼭지점의 y좌표 찾는 문제네요. 그죠? fx가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2차니까. 그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일단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재밌다기보다는 fx의 정체를 모르니까 재밌지가 않지 사실은. fx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얘 있죠, 얘. 절대값 fx. 이 절대값 fx는 뭐야? 흰색이야? 둘 다? 절대값 fx는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한 종류의 식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절대값 x가 식이 나뉘어지는 구조는 x가 0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0보다 클 때는 x고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x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아직 정체 모르는 fx 그래프에서 x를 뺀 그래프와 절대값 fx에다가 절대값 x를 뺀 식을 구해서 막 그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좋냐면, 결국엔 이 문제의 핵심은 얘가 분명히 얘를 곱했기 때문에 얘를 곱하면서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해졌잖아요. 그럼 이 gx는 x가 2인 지점에선 뭐 해도 돼요? 뾰족해도 돼요. 대신 끊겨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2인 지점에서. 근데 생각을 해볼게. 이게 2인 지점에서, 그럼 내가 여기에 2 대입하면 뭐가 되죠? 절대값 f2 빼기, 어차피 2는 양수니까 이제 이런 식이 될 거고, 얘는 f2 빼기 2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하고 그러니까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얘랑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해버리면, 연결이 안 돼버리면 이거 하나만 곱해가지고 미분 가능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죠? 일단 연결이 돼야 돼요. 둘이 불협화음식으로 나오더라도 연결은 돼야 된단 말이지. 그럼 뭐가 성립해요? 얘하고 뭐 해야 돼?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값 f2랑 f2가 같아야 되는 결론이고, 그럼 f2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일단은 근데 그럼 f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fx 그래프에서, 요 그래프에서 이 지점이 있잖아요. 딱 이 지점, 딱 2를 대입할 때는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은 값, 양수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0도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일단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자, 여기가 2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가 2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준으로 오른쪽은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fx 빼기 x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이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2보다 작을 땐 얘 그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fx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걸 그릴 거예요. 그냥 얘가 의미하는 건 fx에서 뭐를 뺀 겁니까? x를 뺀 거죠. 그러면 x 그래프를 그려놔 볼게요. 이렇게 y는 x를 그려놔 볼게요. 그 다음에 2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절대값 fx를 빼잖아요. 절대값 x를 빼니까 여기에는 이런 게 요걸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보자. 어차피 여기 2인 지점 여기 있죠. 여기에서는 요 근처에서는 이 식이 그냥 얘로 봐도 무방해요. 어차피 이 부분은 꺾인 부분이 아니니까. 이해돼요? 얘는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걸로 생각하는 거죠. f, x 빼기 x.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얘랑 얘가 2를 대입해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일단. 그래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무슨 결론을 얻은 거야? f2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결론을 얻었어요. 그럼 아르르 블록 그래프가 2인 지점에서는 음수좌표를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그냥 생각해 볼게. 그러면 오케이 알겠어. 그냥 내가 fx를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그려볼게. 그럼 어떤 오류가 생기나? 내가 만약에 fx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놔 볼게요. 그러니까 위에 그냥 떠있게 그려볼게. 그러면 아예 여기하고 여기하고 교점을 안 가졌죠. 그죠?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여기의 기준으로 지금 내가 fx를 위에 아예 뜨게 위에 해버리면 절대값 fx는 그냥 무조건 뭐랑 똑같아요? 그냥 fx랑 똑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위에 떠 있으면 저 왼쪽에 적혀있는 식은 그냥 fx 빼기 뭐 절대값 x랑 그 다음 fx 빼기 x일 거예요. 얘는 x가 뭐보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얘는 이제 이렇게 가를 수 있거든요.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을 때 2보다 작을 때는 얘가 뭘로 풀려요? 그냥 풀리니까 이거일 거고 그 다음 x가 뭐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fx가 만약에 이게 위에 떠 있는 거라면 그죠? 수식으로 확인했을 때. 근데 여기서 가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생각해 봐. 여기에 지금 요 2보다 작을 때는 여기가 지금 식 이름이 이게 절대값 x잖아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미분이 가능한 여기 오른쪽 보지 마세요. 오른쪽 보지 말고 왼쪽만 봤을 때 요 그래프하고 요 빨간색 그래프를 뭐하면 뺀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는 미분이 가능하고 하나는 미분이 불가능한 거를 더하거나 빼면 그 지점은 무조건 뭐예요?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구조가 나와버리면 다른 거 따질 필요 없이 요 부분에서 뭐가 안 돼? 미분이 안 돼요. 그지?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는 이 gx 그래프가 x가 2인 지점에서만 연결되면서 미분이 안 되는 게 가장 좋은 효과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렇게 뜨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뜨면 안 돼요. 그럼 일단 뜨면 안 된다는 소리고 그럼 무슨 말일까? 이쪽은 뭔가 딱 여기 0 부분에서 어차피 이건 여긴 지워도 되니까 여기 지워버릴게요. 여기는 차라리 헷갈리니까. 어차피 여긴 이것만 보고 여기 이것만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서 fx에서 요거를 뺀 거랑 fx에서 얘를 뺀 거 있죠. 걔 자체가 뭐는 0에서 뭐가 돼야 돼?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해주면 좋을까? 왼쪽 식은 철저하게 현재 얘인데 지금 나 여기 무시하고 왼쪽이니까 여기잖아. 얘는 어디에서 미분이 안 된다고요? 그냥 절대값 x는 어디에서 미분이 안 돼? 0에서 미분이 안 돼요. 왜? 0에서 뾰족하니까. 근데 우리가 현재 절대값 fx가 분명히
뾰족한 부분이 꺾인 부분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방금 꺾인 부분이 안 나올 거면 위에 띄웠더니 얘랑 얘를 계산하면 무조건 0에서 미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어디에서 미분이 안 된다면 동일한 지점인 0에서 미분이 안 된다면 미분이 안 되고 미분이 안 되는 지점은 더하기 빼기를 해가지고 미분이 가능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fx 그래프가 x좌표가 0일 때 띡 하고 꺾이는 부분이 나온다면 이렇게 되는데 하필 여기가 0이었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순간적인 기울기랑 여기에 순간적인 기울기랑 뭐만 반대예요? 부호만 반대죠. 부호만 반대가 될 거란 말이지. 근데 그럼 생각해봐. 얘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그래서 여기만 일단 관통하게 해준다면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럼 얘가 이렇게 관통을 했어. 여긴 몰라요 아직. 여기 뭐 이렇게 됐다고 해볼게. 이렇게 됐다고 해볼게. 근데 여기가 그러면은 꺾일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래버리면은 일단 얘가 지금 얘도 어차피 연결 그래프입니다. 절대값 f에서 끊긴 그래프는 아니에요. 절대값 f에서도 끊긴 그래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속성에서 물어보면은 얘는 0에서 연속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얘가 지금 연속이고 연속이니까 연속에서 연속을 빼면 연속이잖아. 그러니까 연속성을 따질 필요는 없어요. 지금 0에서 미분이 가능하게 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렇게 만약에 돼버리면 여기가 꺾이겠죠. 근데 이게 움푹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많이 꺾이겠지. 근데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이렇게 관통을 하는 순간 0보다 작을 때는 이 절대값 fx 빼기 이거 있죠. 요식. 요식이 fx는 그냥 풀리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아니지구나. 플러스 x가 됐겠지 이렇게. 절대값 x가 여기 꺾였으니 여기 꺾인 부분이니까. 이해돼요? 여기 부분은요. 여기가 꺾였잖아. 그럼 마이너스 fx가 뭐가 되는 거야? 빼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 개념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니까. 수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가 관통해야 된다는 건 이해돼요? 0,0에서. 같은 0에서 같이 얘도 이제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돼줘야 돼. 그럼 0에서 관통해줘야 띡 하고 꺾일 거 아니야. 그럼 꺾이는 부분이 나왔다는 거는 꺾이기 전 부분은 절대값이 그냥 풀릴 거고 대신 원래 fx였는데 x가 0보다 작은 부분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얘는 꺾인 부분, 이게 꺾인 부분이니까 이 식이 뭘로 바뀌는 거야? 플러스 x로 바뀌는 거라고요. 요 식은 뒤집혔으니까 얘가 되고 원래 y는 x니까 이거겠지. 그럼 얘 미분하면 뭐예요? f'x 플러스 1이죠. 이 밑에 걸 미분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f'x 빼기 1 아니에요? 근데 내가 위에 거에 0 대입하면 f'0 플러스 1일 거고 밑에 거에다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f' 빼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이게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얘가 넘어가니까 이 f' 뭐가 0이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f'0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 2차 함수가 여기를 관통할 때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몇으로 관통해야 된다고? 마이너스 1로 관통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마이너스 1로 순간적으로 관통을 해줘야 여기에서 이렇게 완만하게 되겠지. 그럼 여기가 그냥 미분이 가능해진다고요. 그럼 종합하면 fx가 일단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데 fx가 어디 지나야 돼? 0,0을 지나야 되고 그 다음 뭐야? f'0이 몇이 돼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이해돼요? 근데 우리가 최고차항 개수를 현재 몰라요. 자 그럼 오케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 꺾인 거 이제 생각 안 하고 얘가 뭐 이렇게 된다고 해볼게.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만약에 된다고 해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또 무슨 불협화음이 생겨버리냐면 여기서 꺾였죠. 여기가 뾰족해졌죠. 여기가 뾰족해지는 걸 얘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가 지금 뾰족 가능한 거, 뾰족하게 가능하게 허락된 부분은 x가 몇일 때? 2일 때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0하고 2 사이에 뾰족한 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 그러면 그냥 차라리 얘를 이렇게 뭐 넓게 이렇게 해버리면 이 전에 여기 그래프가 지워지고 얘가 뭐 이렇게 되고 끝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고 해버리면 여기 이제 여기 0하고 2 사이에 얘가 뾰족한 게 안 나왔죠. 얘는 이제 요 노란색 부분은 마이너스 fx예요. 이제 꺾인 부분이니까. 여긴 x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어떻게 돼버릴까요? 내가 생각해봐. 여기 오른쪽은 내가 만약에 그래프를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절대값 씌운 게 이렇게 되잖아. 그지? 내가 여기 왼쪽은 이것만 그릴 거고 이제 오른쪽은 이거겠지. 얘하고 얘 더한 거랑 얘하고 얘 더한 게 같아야 되는데 다르잖아. 연결이 무조건 일단 돼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거밖에 안 돼요.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돼주면서 여기가 이제 오른쪽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여기 꺾인 그래프가 되면서 그럼 여기 이제 미분이 가능해졌고 이쪽 있죠. 이쪽은 뾰족해도 상관없어. 근데 연결만 되게 해주면 된다니까. 이 지점에서는. 그럼 이 지점에서 연결이 되려면 여기가 만약에 0이 아니면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음수 쪽에 생겼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양수 쪽에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 높이 더한 거랑 오른쪽에서 원래 그래프 요거 높이랑 요거 더한 거랑 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높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지나야 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종합하면 뭐냐면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0하고 2에서 해를 가져야 되고요. 0에서의 순간적인 기회가 몇이 돼야 된다고요, 아까? 마이너스 1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미분하면 2ax 빼기 2a가 될 거고 내가 0 대입하면 얘 남았죠. 그럼 마이너스 2a가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1 돼야 되나요? 그럼 식이 뭐가 되죠? a가 몇이다? 2분의 1 이렇게 되나요? 그치? 그러면 이 식은 2분의 1에 x에 x 빼기 2라는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0하고 2를 관통을 해주고 0에서의 순간적인 기회가 마이너스 2이 된다. 그럼 얘의 극소값은 몇이에요? 그냥 중점 좌표 대입하면 되죠. 그럼 중점이 여기 1이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1 대입하면 2분의 1에 1에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되니까 그냥 답이 몇이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논리적으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거에 대해서 그냥 얼추 그냥 때려 찍어가지고 여기 그냥 뾰족하면 안 되니까 여기 연결되게 해주고 여기 그냥 여기 관통하면 되나 해가지고 그냥 어설프게 찍어가지고 맞추는 애들도 있긴 해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래프가 애당초 위에 떠 있으면 이쪽에서의 뾰족한 거를 해결을 못 해주기 때문에 일단 gx 그래프가 0에서는 미분이 가능하려면 gx 그래프가 얘 때문에 일단 무조건 지금 얘만 독단적으로 봤을 때 이 절대값 x는 0에서 미분이 안 된단 말이야. 뾰족하니까. 근데 그럼 이 절대값 fx 있죠. 이 절대값 x가 만약에 0일 때 위에 떠 있으면 얘는 0인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얘는 0에서 미분이 안 되기 때문에 둘을 연산해가지고 미분 가능하게 하는 게 말이 안 돼요. 같이 미분이 안 돼야 돼. 그러니까 미분이 안 되고 미분이 안 될 때 그때 0 있죠. 0. 0지점에서 얘도 같이 이렇게 꺾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fx가 0,0을 지나야 되는구나가 첫 번째고. 오케이? 그럼 fx가 0,0을 지난다고 했을 때 그럼 여기 이렇게 관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부분에 대한 0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fx에서 꺾인 식 마이너스 x를 뺀 식이 되는 거고 요 오른쪽은 원래 fx에서 꺾였죠. 여기가. 꺾였으니까 마이너스 fx에다가 x를 더한 식이 될 거고 그거를 각각 미분한 거에다가 00 대입한 게 같아야 되는 걸로 얘가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기위가 마이너스 1로 접선으로 관통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캐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 버리면 0에서의 미분 불가능한 점이 싹 없어져요. 0에서 미분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제 2에서 뭐가 되게 해야 된다고? 연결만 되게 해주면 돼. 근데 어차피 2인 지점에서는 이 식은 그냥 x이기 때문에 얘가
여기 지금 이렇게 오고 여기 왼쪽은 이제 절대값 fx고 오른쪽은 fx인데 얘가 만약에 절대값 fx랑 fx가 2를 대입한 게 만약에 같은 게 안 나오면 만약에 이제 양수로 나오면 같은 게 나오지만 그럼 여기가 뾰족한 게 생겨버리고 그렇다고 음수로 나오게 하자니 얘랑 같지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얘가 같아야 되는데 얘가 같다는 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요. 2인 지점에서. 근데 얘가 그럼 2인 지점에서 이게 양수가 되게 하려면 관점에 올라가야 되는 건데 꺾이고 오래 그럼 여기 뾰족한 게 생기니까 말이 안 되고 미분 불량이 추가로 생기니까 그러자고 여기 밑에 이렇게 해버리면은 얘가 이렇게 되고 원본 그래프는 이렇게 끝나고 얘는 이렇게 끝나니까 높이가 다르잖아요. 이 높이에다가 이거 더한 거랑 이 높이에 이거 더한 거랑 같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가 어디에 관통해야 된다? 이렇게 관통해야 된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이거 개념적으로 되게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하고 연속성 이거에 대해서 그냥 제일 깊게 낸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알겠어요? 막 수식으로 막 풀려가면 되게 어렵습니다. 이걸 막 fx를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잡은 다음에 빼기 x 어디서 꺾이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절대값에서 해서 푸는 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게 풀면. 근데 대부분 해설들이 막 그렇게 푸는 경우가 있거든요. 해설은 그냥 논리적으로 수식으로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풀면 너무 어렵고 이게 그냥 절대값 x랑 x 그래프를 같이 그린 다음에 fx 그래프가 이 절대값 x 그래프랑 x 그래프랑 어떤 교점의 관계를 가져야 이 문제가 성립을 하게 될 것인가 그걸 좀 추론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17번 보겠습니다. 자, 17번은 선생님이 내가 본반, 내반 수업에서는 이미 한번 설명을 했어요. 이 문제를 설명했다가 아니라 접선에 관련돼서 설명을 한 건데 볼게요. fx가 예를 들어서 x세제곱 빼기 3x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그래프는 일단 무슨 대칭 그래프가 되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 더 그리자. 요거 그려볼게요. 요거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해볼게요. 얘는 일단 x로 한번 묶이죠. 이렇게. 근데 이거 마저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이게 되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x축 어디를 관통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3을 관통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그래프 개형이 대략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야 될 거예요. 여기에서 점대칭 그래프가 되면서. 오케이? 이해돼요? 자, 근데 내가 지금 설명하는 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아니고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게 모르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좌표가 현재 몇이었어요? 마이너스 1이죠. 이제 얘들아 봐야 된다. 마이너스에서 여기서 접선을 그렸어요. 그럼 여기서 접선이니까 언젠가 여기서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죠. 얘들아 3차 함수 그래프 위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원본 그래프하고 여기서 무조건 만날까 안 만날까? 무조건은 아닙니다. 안 만나는 점 하나 있어요. 하나. 그러니까 3차 함수 그래프 위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접선을 그리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접선 그리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만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기 만나죠. 3차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원본 그래프하고 무조건 한 번 또 만난다는 틀린 말이에요. 유일하게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 3차 함수 그래프의 변곡점이거든요. 3차 함수의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려버리면 여기 이외에는 또 안 만나요. 이거 중요해요. 문제에 가끔 말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3차 함수 그래프의 어떤 점에서 접선을 그렸더니 이 접선이 fx와 만나지 않는다 라고 해버리면 수식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거 변곡점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미적 원 배울 때 변곡점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아요.
변곡점은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지점이라고 일단 기억하세요.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거. 3차 함수 그래프는 정확히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자 근데 그걸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고 자 그럼 생각해봐. x좌표가 마이너스에서 접선을 그렸어. 근데 여기 좌표 찾고 싶어요. 여기 좌표 몇이에요? 아마 내 반 수업 듣는 학생들은 아마 바로 찾을 수 있을 텐데. 알아요? 여기 몇이에요? 여기가 4거든요. 왜 4인지 모르겠다. 신이 알아요? 몰라요? 너 내 반 아니에요? 왜 몰라요? 어? 알아요? 설명해봐요. 얘들아 잘 들어요. 이거 모르는 학생 있으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지금 이렇게 식 줬잖아요. 이 그래프의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해가지고 여기랑 교점을 만나고 싶은 거니까 만약에 정말 정석대로 푼다면 얘를 뭐하고 미분하고 미분한 거에다가 뭐 대입해요?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이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요. 그럼 이 점 지나고 이 접선 기울기로 직방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럼 그 직방이랑 얘랑 같다고 했겠네. 만약에 그 직방이 이렇게 나왔어. 같다고 놓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이항해가지고 얘에서 뺀 거 정리한 다음에 걔가 반드시 어디에서 중근을 가져야 돼? 마이너스에서 중근 가져야 되고 나머지 하나의 해를 찾으면 되죠. 근데 잘 생각해봐요. 얘가 몇 차식이죠? 3차죠. 직선은 몇 차죠? 1차죠. 얘가 이쪽으로 이항 다음에 빼도 얘네 둘을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립니다. 즉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가 안 바뀝니다. 3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 있죠. 그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빼기는 하면 얘네 둘을 못 건드려. 여기는 정리가 되면 여기 못 건드리잖아요. 그치? 근데 이 자체가 뭐야? 이 직선이랑 얘의 교점을 의미하지 않아요? 근데 그 교점의 세 개의 합이 안 바뀐다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로 근의 합이 몇이에요? 2잖아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은 중근이니까 마이너스 1을 두 번 더한 다음에 어딘가 다른 점 관통하는 좌표를 더한 게 얘가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그냥 무조건 자동으로 몇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죠. 그럼 얘들아, 그럼 4에서 또 이렇게 접선을 그렸어. 그럼 아래로 쭉 내려가다 보면 언젠가 여기 내려가는 거랑 만나지 않을까요? 그건 언제일까요? 4랑 어떤 x를 더한 게 몇이 돼야 돼요? 2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x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6이겠지. 이해돼요? 이걸 아냐 모르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자 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하여 x세제곱 빼기 x 0,0 지나고 원점 대칭 그래프 그려지겠죠. 두 번 꺾이면서 이 그래프의 점 xn, xn 세제곱 빼기 xn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점을 뭐 pn 이거라고 하자. 근데 처음 시작좌표가 몇 콤마 몇이에요? 2,6이죠. 얘 지금 2차항이 있니 없니? 없어요. 얘는 그럼 세 근의 합이 뭐로 봐야 돼? 0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2,6에서 접선을 그은 다른 교점을 찾으라고 하면 그럼 뭐겠어요? 마이너스 4겠죠. 지금 P1의 x좌표가 2잖아요. 그렇지 않아? 그럼 P2의 x좌표는 뭐야? 이거 2배 한 거에 뭐 붙이는 거예요?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그럼 x3은요? 이거 2배 한 거에 뭐 붙이는 거예요? 마이너스 붙이는 거예요. 그럼 몇이겠어? 16이겠지. 아 16이래. 2배니까 8이겠지. 제곱이 아니니까. 이해됩니까? 그 다음엔 x4는 뭐겠니? 이거 2배 한 거니까 마이너스 16이겠죠. 아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구나. 그러니까 2 마이너스 2의 제곱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몇 제곱? 4제곱 가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몇? x 2030? x 2030은 뭐겠니? 짝수잖아. 마이너스 2에 2030 아니에요? 얘가 지금 어떤 모양이 돼야 된대? 2 곱하기 k에 뭐 돼야 된대요?
2029 돼야 된다네. 그럼 내가 이걸 이 모양으로 만들고 싶으면 2 하나 빼버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에 2029 아니에요? 그럼 K는 몇이 되는 뭐야? K는 뭐야?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네. 마이너스 들어가야 되네. 이렇게. 모양을 똑같이 맞춰주려면. 그럼 K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내용을 모르면은 한참 걸려요. 이 규칙을 파악하는 게. 그렇지 않을까? 이 규칙 모르면 너희가 벡터 이거 뭐 할 거야? 미분하겠지. 거기에 뭐 대입해? 2 대입하겠지. 기울기 찾겠지. 그 기울기랑 2,0 지나는 접선 세우겠죠. 그 접선이랑 쟤랑 같다고 놓겠지. 2로 조이제법 2번 하겠지. 그게 뭐로 나오는 걸 확인하겠어? 마사구나 하겠지. 그럼 또 미분한 거에다 마사 대입하겠지. 기울기하고 또 이제 마사 콤마 뭐 지나는 거 세우겠지. 그래서 그 다음 좌표 몇이구나? 8이구나. 근데 2 마사 8? 아, 좀 의심스러운데? 그럼 또 하나 하겠지. 그럼 뭐야? 시험은 끝나 있는 거지. 알겠어? 이건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근각계수의 관계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그럼 얘들 이건 4차도 적용되겠죠? 4차에서 적용되지 않을까요? 대신 4차는 접선이 지금 뭐 관통점이 몇 개 나오냐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3차만 좀 적극적으로 쓰도록 하세요. 자, 됐죠? 자, 4강 문제 보겠습니다. 아마 이걸 오늘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 하진 못할 거고 최대한 꼼꼼하게 설명을 하고 마저 못한 거를 16일 날 수업 때 하고 16일 때 문제가 좀 부족하다 생각되면 내가 좀 괜찮은 문제를 몇 개 더 추가적으로 가져올 겁니다. 고난도 문제를. 자, 봅시다. 자, 미분법 종합 및 그래프 개형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1번 먼저 보겠습니다. 작년 고온고 기말 문제입니다. 중간 문제 아니에요. 자, 최고치 함계수가 1이고 F형이 0인 3차 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하여 y는 fx와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근데 이 gt가 t가 0일 때랑 t가 4일 때 뭐예요? 불연속입니다. 여기에서만. 그치? 그때 뭐 찾으래요? f 2의 무슨 값 찾으래요? 최대값 찾으랍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알아낸 건 뭐예요? 이 그래프는 어디 지나야 됩니까? 0,0 지나야 돼요.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근데 생각해봐. 너희가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는 t라는 가로선을 음수부터 쭉 스캔을 올릴 때 교점 개수가 바뀌는 지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y는 t는 얘들아 기울기가 몇 자리 직선이에요? 0짜리 직선이죠. 이게 기울기가 그러니까 직선으로 움직일 때 얘들아 이 직선의 기울기하고 접할 때가 불연속의 스위칭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좀 접근하기 편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 기울기 0짜리를 밑에부터 쭉 스위칭을 올리는데 얘하고 접할 때가 언제라는 거야. t값이. 0이랑 4라는 때야. 그러면은 일단은 얘가 분명히 팅팅 해가지고 몇 번 그래프, 극대와 극소를 다 갖는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얘가 분명히 무조건 이런 그래프 개형이 그려져야 될 텐데 당연히 아래가 여기가 0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가 y는 0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가 몇이라고 볼 수 있어요? y는 4라고 볼 수 있겠죠. 맞니? 근데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또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x축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그래프가 어디 지나야 돼?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0,0을 지나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0일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뭐도 가능한 거야? 여기가 0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찾아야 되는 답이 뭡니까? F2의 무슨 값이에요? 최대값이죠. 그러면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답은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0이라면 여기를 이제 문자 잡아서 해야 되는 거고 여기가 0이라면 여기가 문자가 잡히겠죠. 식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맞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이 경우는 극대가 4가 되는 경우 여기도 뭐 극대가 4가 되는 거긴 하네요. 맞죠? 그러면 내가 이때 여기를 A라고 잡으면 여기는 몇이에요?
3분의 1 a가 됩니다. 1대 2니까 비율관계 써야죠. 3차 함수의 비율관계.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 왼쪽을 a라고 잡으면 여기가 뭐가 되죠? 3분의 2a가 돼. 이러면 a가 음수겠지. 당연히 0 왼쪽에 있으니까. 3분의 2a겠지. 여기가 2대 1이니까. 자, 그럼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문제에서 최고치 한계수가 몇이라고 해서 1이라고 했죠. 그럼 이때 이 fx식은 0에서 관통하고 a에서 제곱을 갖죠. 접했으니까. 이해돼요? 그리고 이때 a는 현재 양수입니다. 그럼 이 식에다가 뭐 대입했을 때? 3분의 1 대입했을 때 3분에서 a 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a의 제곱이죠.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27분의 4 a 세제곱이 몇이다? 4가 나오는 결론 얻죠. 이러면 4, 4 약분되면서 a 세제곱이 몇이에요? 3이니까 a 세제곱이 27이니까 이때 a는 몇이다? 3이 됩니다. 이때.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고 이 식이 x의 x 빼기 3의 몇 제곱? 제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여기가 1이었던 거지. 그럼 이 식에서 여기가 2니까 2 대입한 요거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요 식에다가 2 대입하면은 f2는 2의 1이니까 2죠. 일단 여기 2 나왔습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도 해봐야죠. 이거 해보고 그냥 1번 체크하면 안 돼요. 왜? 이것도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최대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답이 2개 나오기 때문에 가능성이.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일단 19조는 똑같거든요. 다만 이제 이러면 fx가 뭐가 되는 거야? x 빼기 x 제곱에 x 빼기 a가 되는 거고 a 음수로 갖다 쓰는 거고 이번엔 뭐 대입해야 돼요? 3분의 2a 대입해야 되죠? 그럼 3분의 2a 대입하니까 9분의 4 a 제곱 곱하기 3분의 2에서 a 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a 이렇게 되나요? 그럼 마이너스 27분의 4 a 세제곱이 4가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a가 뭐가 되는 겁니까? 마3 되는 거네요. 그럼 여기가 마3 되는 거고 이 식의 이름은 x제곱에 x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그럼 이때 마3이 이때 여기에다가 이제 뭐 대입하는 거야? 2 대입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2 대입하는 거는 4 곱하기 5니까 몇이다? 20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봐도 얘들아 여기 높이가 4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0이었고 물론 3의 위치가 뭐 구해지고 나니까 여기겠지만 뭐 아니야. 근데 사실 이렇게 다 확인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꼼꼼하게. 그 답은 몇 번이다? 4번.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그러니까 내가 우스갯소리로 가끔 얘기하긴 하는데 미적원. 그러니까 너희 전 교육과정은 수투죠. 이 미적원의 3차 그래프랑 4차 그래프 관련된 이 문제들이 학생들이 이래요. 고2 때 너희가 내신을 치잖아요. 그러고 고3 돼가지고 막 더 심화 공부를 한 다음에 고2 걸 딱 풀면은 되게 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이 미적원을요 공부를 많이 충분히 하지 않고 시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원은 문제 푸는 양이 되게 많으면 많을수록 시험 문제가 되게 쉽게 느껴져요. 그리고 여기는 진짜 고이고 고였어. 너무 고이고 고여가지고 진짜 막 별의별 스킬들이 난무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고 많은 내용의 새로운 지식을 접할수록 문제를 빨리 푸는 것들이 막 존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많이 푸는 게 중요해요. 여기는. 자, 2번 볼게요. 자, 최고치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 fx랑 gx는 아무런 조건 없네요. 그냥 gx라는 놈이 있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드실 때 f1 찾으래요. 자, 가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마이너스 fx다. fx 3차 함수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원점 대칭 조건을 섞어버렸네. 그럼 얘는 짝수 차수하고 상수항이 있으면 안 됩니다. 3차랑 1차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2차 변환식, 그러니까 f'x는 0이라는 건 이제 3차를 미분한 거니까. 근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식은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두 번 꺾이는 3차구나. 3차를 미분한 게 2차고 이 f'x는 0에 해가 두 개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 서로 다른 두 식은 정확히 부호가 반대겠지. 3차가 지금 원점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이해돼요? 자, 근데 이제 드디어 gx 정체 등장했네요. fx 그래프를 위로 얼만큼 올렸어요? 54만큼 위로 올렸습니다. 그죠? 올린 상태에서 뭘 씌웠죠? 절대값을 씌웠어요. 오케이? 자, 그게 gx입니다. 자, 근데 이 y는 gx의 그래프랑
어떤 y는 k 대신 k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k가 음수가 되진 않습니다. k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홀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k 값이 오직 몇 개다? 한 개래요.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게 어차피 최고치 한 개수가 1이기 때문에 미정 개수가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fx가. 짝수랑 상수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원점 대칭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두 번 꺾여야 되잖아요. 이거 알고 있으세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AX를 잡았을 때 일단 이러면 3차, 1차니까 얘가 일단 원점 대칭은 무조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A가 양수랑 A가 음수냐에 따라 바로 그래프 모양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A가 양수가 돼버리면은 미분하면은 3x제곱 플러스 A이기 때문에 얘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요. A가 음수가 되줘야 두 번 꺾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애당초 우리가 두 번 꺾이는 게 확인됐을 때는 식을 이렇게 잡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A가 양수야 이제 x제곱 빼기 AX가 되니까. 이래야 원점 대칭 유지되고 이 모양이 돼요. 여기가 만약에 여기랑 여기 있죠. 3차랑 1차의 부호가 같잖아요. 그럼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는 그래프 돼요. 3차랑 1차의 부호가 같으면.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맞춰주는 건 이 그래프가 된다는 거고, 그럼 요 그래프 모양이 그려지고 정확히 원점 대칭으로 그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얘를 위로 얼만큼 올린다? 54만큼 올립니다. 그럼 얘가 얼만큼 올리냐의 싸움이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내가 얘를 그냥 조금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왕창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겠지. 이렇게. 이 상태는요. 그냥 이렇게 돼버리겠죠. 오케이? 물론 내가 딱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하나만 안 했습니다. 봐봐요. 지금 근데 y는 k라는 가로선하고 만나는 서로 다른 점에서 홀수가 되도록 하는 k 값이 몇 개예요? 딱? 한 개밖에 안 나와야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k가 0일 때 3번 만나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5번. 하나, 둘, 셋. 너무 많이 만나지 않아요? 얘는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면 뭘까요? 그 중간 아닐까요? 적당히 올린 거겠지. 적당히 올린 거겠죠? 적당히 올려서 얘가 여기 이렇게 지나고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꺾일 거고 두 번 만났고 내면 이때만 딱 한 번만 세 번 만나잖아요. 홀수번. 그러니까 이게 무슨 힌트인 거야? 아, 이 3차 함수의 무슨 값이 극소값이 몇이다? 마이너스 54다. 이 3차 함수의 극소값이 뭐다? 마이너스 54다라고요. 이해돼요? 조금 귀찮긴 해도 그럼 이게 뭐 비율관계로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한데 뭐 비율관계로 해도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가 0이고 내가 이렇게 잡았잖아. 내가 지금 여기 A 잡았죠. 그럼 얘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A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A가 되거든요. 맞잖아. X로 묶이면 X제곱 빼기 A니까. 그지? 근데 너희가 여기에서 이 비율관계 알아야 됩니다. 딱 정확히 여기 길이 같을 때 여기 몇 대 몇이에요? 1대 루트 3이에요. 이거 몰라도 사실 미분해가지고 0 되는 거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기 길이가 1대 루트 3인데 현재 루트 3에 해당하는 게 얘잖아요. 그럼 여기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분의 루트 A가 되는 거겠지. 그럼 얘를 이 식에 대입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54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는 어찌 보면은 세제곱이니까 하나씩 튀어나가거든요. 세제곱이니까 3 들어가고 A 이렇게 튀어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3분의 A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A 빼기 3분의 3A의 루트 3분의 루트 A를 정리하면은 동량 처리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뭐가 되죠? 마이너스 3분의 2의 a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a. 얘가 몇이 된다? 마이너스 54가 된다. 그럼 마이너스 지워주시고 곱하기 2분의 3 먼저 넘어가고 그럼 2 약분되니까 27이고 a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a가 몇이다? 3의 몇 제곱이다? 4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나요? 됐나요? 그럼 얘가 a 제곱 곱하기 a 3 얘가 3의 8제곱 이렇게 되나요? 그럼 a 세제곱이 3의 9제곱이니까 a는 3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나요? 그럼 a가 3의 세제곱이 27이니까 식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x 세제곱 빼기 27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뭐 대입한 거야? a 대입한 거죠. 근데 너희가 만약에 얘들아 내가 이건 정말 그냥 정석대로 설명을 한 건데 이 루트 계산을 하기 좀 싫잖아요? 루트 계산 하기 싫으면 내가 여기 a 잡았을 때 여기가 a 돼버리고 그럼 여기 좌표가 어쩔 수 없이 루트 3분의 뭐가 돼? a 루트 3분의 루트 a가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 문자 자체를 조금 더 깔끔하게 나오게 하는 걸로 잡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봐봐. 내가 여기 잡는 순간 내가 여기다가 루트 씌운 다음에 뭘로 나눌 거야? 루트 3으로 나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를 뭐 차라리 그냥 a 제곱이라고 잡든지 그럼 여기 그냥 a 제곱이라고 잡아버리면 a 제곱 무조건 0보다 큰 거고 그럼 이게 그냥 a가 돼버리고 여기는 뭐라고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루트 a를 막 세제곱하는 그걸 안 해도 되니까 좀 더 계산이 수월해질 수는 있어요. 이해돼요?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근데 계산은 이런 거 잘못 스킬 쓰다가 계산 틀릴까봐 그냥 나는 정석대로 하는 편이긴 한데 좋은 문제입니다. 이것도.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작년 다정 기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말고사여도 중간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이어서 내가 한 거예요. 기말고사에 냈다고 해서 기말 범위라는 게 아니니까 중간에 낼 수 있는 문제니까 내가 뽑아온 겁니다. 자, 문제 볼게요. fx가 2분의 x 세제곱 빼기 3x제곱 빼기 2분의 3x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fx는 절대값 fx 더하기 2분의 11x 빼기 2분의 5x 플러스 k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pk라고 하자. 그때 k에다가 0 넣고 1 넣고 0 넣고 마이너스 넣고 쭉쭉 넣어가지고 마이너스 12까지 넣었을 때의 값을 물어봤네요. 맞니? 그래서 이게 좀 밑에 방정식이 좀 특이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fx는 한 다음에 절대값 안에 fx가 또 있어요. 그죠? fx는 한 다음에 절대값 fx가 또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물론 좀 계산 과정이 좀 지저분하긴 하겠지만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방정식이 현재 fx는 절대값 fx 더하기 몇 x 2분의 11x 절대값 닫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k잖아요. 그죠? 이 방정식을 한번 다시금 정리를 해봐야 돼요. 왜냐면 얘가 분명히 절대값이 벗겨지는 기준이 있겠죠. 그렇지 않아? fx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러니까 fx 더하기 2분의 11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저 절대값은 그냥 벗겨질 거예요. 그 다음에 fx 더하기 2분의 11x가 뭐보다 작다면 0보다 작다면 얘가 뭐가 튀어나올까요?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겠지. 그럼 얘가 만약에 그냥 튀어나오면 이거 없어지지 않아요? 얘 그냥 없어지고 얘에서 얘 빼니까 뭐야? 2분의 6x니까 3x 플러스 k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범위일 때는 그냥 이 방정식이 3x 플러스 k는 0이라는 방정식이 돼요. 요거를 만족하는 범위에서는. 오케이? 자, 근데 요 범위에서는 얘가 뭐가 튀어나오니?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니까 요게 마이너스 붙기 때문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2fx고 얘 계산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16이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6이니까 8? 그러니까 일단 마이너스 붙일게. 넘겨서 0은 마이너스 8x 플러스 k죠. 그럼 얘는 2fx 더하기 8x 빼기 k 이렇게 됩니다.
얘가 의미하는 게. 얘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식이 일단 이렇게 정리된다는 거잖아. 자, 이렇게 한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 범위랑 이 범위가 되는 X범위를 찾아야 돼요. 그게 먼저입니다, 일단. 얘가 어쨌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선 얘를 푸는 거고 얘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선 얘를 지금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범위가 뭔데? 그 범위가 뭔데? 해야죠, 뭐. fx가 2분의 1 x세제곱 빼기 3x제곱 빼기 2분의 3x잖아요. 얘가 fx. 여기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더하기 몇? 2분의 11x 아니에요? 그럼 얘를 하나의 gx라고 잡고 gx가 0보다 큰 x값 범위에서는 이 범위가 되는 거고 gx가 음수값 나오는 범위에서는 이 범위로 가는 거지. 그럼 얘를 정리하면 2분의 1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얘 계산하니까 몇 되죠? 플러스 몇 x? 4x 이렇게 되죠? 그럼 얘 일단 0,0 지나고 이 그래프 그려야 돼요. 근데 얘가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묶어볼게요. 2분의 1 x로 묶어주면 x제곱 빼기 6x 플러스 8 이렇게 되나요? 어차피 얘가 x축하고 만나는 교점좌표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 이 범위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접근을 하는 거지. 그럼 2분의 1 x에 x 빼기 2 x 빼기 4기 때문에 이 gx 그래프가 현재 0, 2, 4 정확히 딱 대칭 그래프네. 이렇게 되고 있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푸니까 졸리죠? 죽으려고 하네. 자, 그 말은 지금 이렇게 된다는 요 범위가 지금 x가 어디에서 어디? 0에서 몇? 2 또는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 범위일 때 얘가 되는 거고 현재 방정식이. 이제 0보다 작은 거니까 언제야? x가 뭐보다 작거나 0보다 작다 또는 x가 어디랑 어디 사이다. 2랑 4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 범위에서는 이 방정식이고 이 범위에서는 이 방정식이 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조금 접근해주면 좋냐. K가 좀 기분 나쁘잖아. K가 기분 나쁘니까 이거는 K는 마이너스 3X고 얘는 K만 넘어가면 는 K 아니에요? 그럼 이거의 방정식이라는 건 마이너스 3X와 Y는 K의 교점인 거고 얘는 이 그래프와 Y는 K의 교점이잖아. 그럼 해당 범위에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되죠. 해당 범위에 K를 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범위를 좀 그려놓으면 어차피 우리가 찾은 범위가 0이랑 2랑 4를 기준점으로 했으니까 근데 지금 요거 나온 건 x가 0이랑 2 사이랑 언제예요? x가 4보다 크거나 때 아니에요? 그럼 어차피 음수 범위니까 위에 해야겠다. 2일 때 마이너스 3x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떨어지고 떨어져서 이렇게 칠해지고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언디부터 또 4는 어디까지 내려가요? 여기가 4니까 여기 사이 그래프는 모르는 거고 4에서 하나 둘 여기 이렇게 여기 몇이다?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지금 요 범위랑 요 범위에 그린 거예요. 0하고 2 사이랑 4보다 클 때 마이너스 3x 그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나머지 그려야 되는 구간은 어디야? 여기랑 여기 왼쪽 있죠? 여기에다가 얘를 그려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얘들아 애당초 우리한테 처음 주어진 방정식이요. 그냥 일부분에만 절대값 씌운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방정식은 너의 문제 두 번째 있는 저 식 있죠? 오른쪽에 K만 냅두고 왼쪽으로 다 옮겨버렸다고 생각해봐. 그럼 식이 어떻게 돼? fx 빼기 절대값 fx 플러스 2분의 11x
더하기 2분의 5x 거 아니야. 어쨌든 우리가 그 그래프를 여기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식의 일부분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다고 해서 갑자기 끊기지 않아요. 절대 안 끊깁니다. 여기서 괜히 의심돼가지고 요 식에다가 2 대입해가지고 여기가 마륙 나오는지 여기에 4 대입해가 마이너스 10이 나오는지 해볼 필요 없다고. 무조건 연결됩니다.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자, 이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식에다가 몇 배 하자? 2배 하면 이 x세제곱 빼기 3x고 여기에다가 8x를 더하자. 맞지? 그럼 8x니까 얘가 뭘로 바뀌어요? 5x로 바뀝니다. 근데 얘가 x로 묶고 나면 x제곱 빼기 6x 플러스 5가 되거든요. 그럼 얘가 x 빼기 1, x 빼기 5예요. 그냥 해를 가져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랑 어디를 관통해야 된다고? 0이랑 1이랑 여기 5를 관통해야 돼요. 근데 여기도 지나야 돼. 그럼 느낌상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를 띵 하고 마저 내려왔다가 띵 하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겠지. 물론 여기서 꺾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 그래프를 너희가 그려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관건은 이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 건 맞아. 그래프가 여기 사이에서 꺾이지 않으면 이게 무조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건 꺾였어. 내려와. 근데 이게 과연 뭐 이렇게 됐을 것이냐, 이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이게 꺾이는 원본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생각은 해보긴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뭘 확인하는 데냐면 여기가 지금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몇이에요? 음수잖아요. 그럼 나한테 주어진 식, 요 현재 이 그래프 있지? 얘가 얘 아니야? 얘를 미분하면 3x제곱 빼기 12x 플러스 5거든요. 여기에다가 4 대입해봐요. 16 곱하기 3 48 빼기 48 플러스 5인가요? 그럼 양수 아니야?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양수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오면 안 돼. 그럼 그 전에 꺾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맞다고. 이렇게. 이게 그냥 이렇게 내려온 건 아니야. 알겠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다 그려졌네요.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린 그래프는 내려왔고 한번 꺾였고 이렇게 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됐어요? 그럼 얘하고 지금 뭐 y는 k와의 교점의 개수가 pk인 거야. 그러니까 딱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0이구나.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봐요. k가 몇일 때? 0일 때 몇 번 만나요? 한 번 만나죠? 그 다음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3, 마4, 마5, 마6 다음에 맨 마지막 마이너스 12까지 계속 몇 번 만납니까? 몇 번 만나요? 2번 만나다가 맨 마지막 마이너스 12에서만 몇 번 만나는 거예요? 3번 만나네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한 번 만나고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1까지 몇 번 만나고 2번 만나고 그러면은 22개에다가 한 번이랑 3번 더하니까 총 몇 개? 26개, 5번 됩니다. 얘들아, 이 문제 되게 좋은 문제거든요. 너희가 나중에 3학년 올라가도. 그러니까 올해 지금 고3 3모인가? 고3 거 3모 미적분 문제였나? 약간 뭔가 구간에 따라서 그래프를 막 조율해주는 문제를 낸 적이 있었어요. 되게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해서 그러니까 해석은 별로 어렵진 않아요. 어차피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게 0보다 크냐 작냐 찾아야 돼. 다만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어떤 식만 딱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되게 기분 나쁜 지저분한 fx에다가 뭐를 더한 식 2분의 11x를 더한 식이니까 이걸 너희가 정리해서 이 그래프를 그릴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야 얘가 언제 양수 나오고 언제 음수인지 확인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 식에서 미분 때리는 거 아니야. 왜? 우리는 지금 얘 미분 때려가지고 그래프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얘가 언제 양수고 언제 음수인지의 스위칭 지점을 찾고 싶거든요. 그럼 얘가 해를 안 가지면
말이 안 돼요. 얘가 이렇게 똑 떨어지는 해를 가져줘야 어떤 범위에서 이 그래프가 양수가 나오고 어떤 범위에서 얘가 음수가 나오는지 범위를 갖다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미분하는 게 아니라니까. 알겠니? 이게 뭐냐면 3차원 4차를 줬는데 이 문제에서 내가 이 3차랑 4차 그래프가 X축하고 정확히 어디서 만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야 문제일 것 같으면 인수분해 시도가 맞는 거예요. 조이제법이. 이제 그냥 정확히 어디서 만나는지가 아니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뭐 이런 것만 판단하는 거면은 그냥 그래프 접근으로 해가지고 뭐 극대와 극소의 곱으로 해가지고 사이값 정리로 간다든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지만 너희가 선별을 잘해야 됩니다. 문제를 풀 때. 알겠죠? 자, 그 다음 4번 봅시다. 내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가족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치 한계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y는 fx의 극대값은 이라고 했죠. 자, 일단 가족권 딱 보면 분모가 0 됐죠. 그러니까 분자도 f형이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그럼 상수항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지? 근데 오른쪽에 있는 값이 2분의 1이네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건 저게 K라고 적혀있고 K가 뭐가 아니면? 1이 아니면이었죠. 1 아니네. 그럼 이 4차식의 몇 차항도? 1차항의 개수도 0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애당초 식 잡을 때 fx를 뭐라고 잡을 수 있는 거야? x 4제곱 더하기 ax 3제곱 더하기 bx 제곱까지만 잡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식을 가식에 다시 집어넣어서 너희가 확인해보면 2분의 1 됩니다. 빨리 해봐요. 날 쳐다보지 말고 빨리 해봐 얘들아. 얘들아 이거 일단 1차항의 개수가 0이 된다는 건 이해돼요? 1차항 개수가 0 된다는 거 지금 이해 안 되면 니네 복습 1도 안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이거를 지금 0분의 0꼴이라 가지고 fx가 오케이 상수항은 0이야 라고 집어넣은 다음에 쭉 해보면 뭐지? 이게 안 되거든요. C분의 C인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C분의 C는 1인데 1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C도 0이구나 이렇게 잡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너희가 시험 때는 이 정도에는 그냥 미리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 정도 지식은. 자, 그러면 fx 뭐라고 잡는다? x 4제곱 더하기 ax 3제곱 더하기 bx 제곱입니다. 1차항이랑 상수항이 없어요. 그럼 x제곱으로 묶이죠. 그럼 이 그래프는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0,0에서 접할 겁니다. x제곱으로 묶였으니까. 그지? 물론 x라는 인수가 하나 더 있다면 관통 접선이 되겠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조사한 거는 x제곱까지만 묶이니까. 근데 문제 뭐라고 했어? fx는 0에 서로 다른 신계수 몇 개예요? 2개래요. 식은 하나 0인데. 식은 하나 0인데. 그럼 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4차 함수 그래프 얘들아, 개형 생각해볼게. 4차 함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한테 설명하는 방법은 달라요. 4차 함수 그래프 종류를 4종류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고 6종류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고 8종류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4종류는 그냥 간결하게 표현한 거고 6종류는 그냥 좀 약간 그나마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고 8종류는 있는 거 다 적은 건데 4차 함수는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면 하나 한 번 어기고 실패한 거 그 다음 아예 기울기 0 안 나온 거 그 다음 그냥 x제곱 좁아진 거 이렇게 4종류라고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있고요. 얘랑 위치 바뀌어서 아이씨라고 해버렸어. 야, 너희 요거 그래프 그릴 때 생각보다 여기를 좀 얍실하게 그려야 돼요. 비율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나중에 할 거고 이런 건. 그다음에 여기 방향 바뀌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라고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있고 얘도 높낮이가 오른쪽이 낮을 수도 있고 높이가 똑같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8가지라고 설명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뭐든 상관없어. 너희 머릿속에 이 지식이 있어야 돼.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인 4차함수 그래프는 아무리 크게 분류를 나눠봤자 몇 종류다. 8종류다. 그냥 좁게 얘기하면 4종류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생각해봐. 지금 얘가 우리가 지금 이 식이 x 4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까지 됐잖아요. 그럼 얘가 일단 x제곱으로 묶였죠. 그럼 이 뒤에는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는 2차식이 생길 텐데 얘 때문에 그래프가 일단 0,0에서 접하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위에 떠 있으면 될까? 근데 그래프 개형이 확실한 거는 접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생각해봐. 이런데 요런데 요런데가 만약에 이렇게 접했다고 하면 근 안 같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그냥 요 그래프 모양이 맞아요. 이쪽 1번 종류 요거 중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x축을 이렇게 해버리면 근이 몇 개예요? 3개죠.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밖에 근이 없잖아. 이렇게 그어버리면 중근의 근 몇 개예요? 총 3개죠. 그러니까 근이 2개밖에 안 나오는 건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얘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구조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기랑 여기 해가지고 2개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러고 나서 F'X는 0의 모든 실근합이 3이라고 했어요. 근데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이렇게 정확히 좌우 높이가 똑같은 구조에서 여기 있죠, 여기. 가운데 극대. 얘가 얘와 얘 무조건 중점이 됩니다. 무조건 중점이에요.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내리고 그냥 할게. 여기랑 여기랑 여기 3개 더한 게 몇이 됐다는 거야? 3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가 몇이야? 0이야. 근데 여기가 0이면 여기 음수니까 말 안 되잖아. 그럼 여기가 0이 돼주고 얘가 여기에 중점이면서 이거 3개 더한 게 3이 되는 거는 비교적 간단하게 뭐밖에 안 돼요? 1, 2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애당초 얘가 원래 그래프가 x제곱에 x 빼기 2의 제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완성이 돼버리죠. A가 몇이야? 마사. B는 몇이야? 4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fx이 그냥 이걸로 갖다 쓰면 돼요. A, B 찾는 문제가 아니네. 그러면 극대값 찾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1 대입하면 몇이야? 1이네요. 1번. 그러니까 이 4번 문제는 얼마만큼 그래프에 대한 깊이가 있느냐에 따라 문제 푸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4번 문제를 너희가 시험에 나왔을 때 1분 컷은 해야 돼요. 본인이 1등급을 찍고 싶다라고 하면. 왜? 봐봐. 다시 이제 리프레시하고 읽어보자. 최고치 한계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x의 극대값 4차네. 아씨 어려울 수 있겠다. 가족은 딱 봤어. 상수항 있다 없다? 없다. 1차항 있다 없다? 없다. 그 순간 뭐 만들어야 돼? 얘 만들어야 돼. 그럼 얘가 그럼 x제곱으로 묶이죠. x제곱 묶였네? 그럼 여기까지는 너희가 금방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나 조건을 봤더니 얘가 서로 다른 시은 개수가 몇 개라고? 2개예요. 근데 얘가 이미 0은 할당하고 있거든? 그럼 얘가 무조건 뭘 가져야 돼? 한 번만 관통해야 되는데 얘가 어차피 2차식이잖아. 2차식인데 근을 하나만 갖는다?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 중근을 갖는 거예요. 그럼 얘가 중근 갖고 중근 갖는 걸 딱 생각하자마자 오케이 얘구나. 얘구나. 근데 지금 F'X의 모든 실근합이 뭐라고? 3이라고 했죠. 내가 방금 여기하고 여기 중점이 무조건 여기 된다고 했어요.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A고 B면은 여기는 2분의 A 플러스 B예요. 무조건. 오케이? 그러니까 얘랑 얘랑 얘 3개 더한 게 3이 돼야 되는데 셋 중에 하나가 0이어야 돼. 맨 오른쪽이 0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0은 또 접점 중에 하나여야 돼요. 여기가 0은 안 되잖아. 0, 1, 2, 끝.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이 정도로 연습을 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번. 잠시만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25년 대성 기말 문제입니다. 자, 최고치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알파, 베타에서만 만난다. 이거 딱 듣는 순간 아, 둘 중에 하나는 접점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무조건 몇 번 꺾여야 돼요? 2번 꺾여야 돼요. 극대랑 극소 다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해석이 안 되면 그냥 이거는 시험을 칠 자격이 안 된 거야, 이건.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얘들아 미적분원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친 다음에 야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몇 종류 나오니? 뭐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몇 종류 나오니? 이런 애들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 개형이 어떤 종류가 딱 나온다가 머릿속에 박혀있는 학생이랑 그냥 그때그때마다 막 미분만 해가지고 막 여기 찾고 푸는 거랑은 달라요. 개형이 뭐가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 자, 5번 읽으면 최고치 한계수 1이죠? 그럼 얘 극대극소 다 있어야 되는 그래프예요. 오케이? 근데 지금 알파가 접점인지 베타가 접점인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건데 fx의 극소값이 뭐예요? -4가 나온다고 했고 f0이 뭐라고 했습니까? 16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찾으라고 했거든요. 그치? 얘들아 극소값이 애당초 지금 음수가 나오고 있죠. 그럼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래프가 최고치 한계수 양수 그래프가 x하고 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접할 것이냐 여기서 접할 것이냐인데 이러면 여기가 극소가 뭐가 돼버려요? 0이잖아요. 문제에서 분명히 극소값 뭐라고 했는데 -4라고 했는데 그럼 얘가 아닌 거지. 그럼 여기가 알파인 거고 얘가 베타기 때문에 이 식은 fx는 x-알파의 제곱 곱하기 x-베타가 되는 거죠. 일단 아니 알파가 접점이니까 맞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f0은 몇이라고 했어요? 16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 식에다가 0 대입하면 뭐 돼야 돼요? 16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알파 제곱 베타가 몇이 돼야 돼? 16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극소 높이가 마사라는 것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몇 대 몇이라고 했죠? 2대 1이라고 했죠. 여기 뭐 내분 공식 써서 쓰는 거 싫으면 미분한 다음에 0 되는 거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알파랑 베타를 몇 대면 2대 내분점이죠? 그럼 몇이에요? 3분의 알파 더하기 2베타네요. 2베타 플러스 알파니까. 오케이? 그럼 원래식에다가 대입하면 3분의 알파 더하기 2베타에서 알파 뺀 거 제곱 더 곱하기 3분의 알파 더하기 2베타에서 베타 뺀 거 이렇게 계산해야죠. 그럼 얘에서 알파 빼버리면 3분의 3알파를 빼니까 앞쪽이 3분의 2베타 빼기 2알파의 제곱이 돼요. 오른쪽은 3분의 3베타 빼니까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돼요. 지저분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깔끔하게 묶입니다. 왜냐면 앞에 게 어차피 3분의 1을 곱한 거기 때문에 9분의 4의 베타 빼기 알파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여기 제곱 붙으면 안 되죠. 얘는 그냥 3분의 1의 뭐예요? 알파 빼기 베타잖아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27로 바꿔버리고 이거 세제곱으로 바꿔도 상관없겠네요. 이렇게. 얘가 몇이다? 마사다. 마사 지우고 4 지웠으니까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 몇이다? 27이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몇이다?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이고 알파 제곱 베타가 16이고 베타에서 뭐를 뺀 거? 알파 뺀 게 몇이에요? 3이거든요. 뭐 이 상황에서는 대략적인 숫자 대입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베타를 정리해서 알파 더하기 3이니까 알파 제곱에 알파 더하기 3이 16인 거고 그죠? 아니? 그럼 이거는 사실 여기서 전개한 다음에 조이제법 해도 되고요. 알파 값을 적절하게 너희가 좀 때려 찍어도 돼요. 아니네. 마사하면 안 된다. 뭐가 되지? 알파 제곱에 알파 플러스 3. 내가 여기서 아예 잘못했구나. 00 대입하면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니까 알파 제곱에 베타 곱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맞지. 마이너스 16이네요. 어쩐지 안 나오더라. 이게 맞아요. 0 대입한 거 내가 잘못 적었습니다. 그럼 이제 알파가 뭐면 돼요? 마사면 되죠. 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알파가 마사인 거 찾았으니까 베타는 몇이다? 마이너스 1 나오는 거고 식이 완성됩니다.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16 더하기 1이니까 17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 종합 문제예요. 계속. 그래프 종합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너희가.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자, 3차 함수 fx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빼기 9x 상수항 없네요. 상수함수 일단 0,0 지나요. 근데 일단 딱 눈으로 봤을 때 나중에 우리가 얘를 미분한식을 만들까 x로 묶은 식을 만들까를 판단을 그냥 눈으로만 생각을 해도 이거 x로 묶어봤자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얘는 미분 쪽이 맞을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가 뭔지 봤더니 갑자기 없는 gx가 띵 하고 등장했습니다. gx가 뭐냐? x가 a보다 작을 때는 fx, x가 a부터 b까지는 fx를 뒤집은 다음에 m만큼 위로 올렸어요. 뭐 m이 양수라면 위로 올린 거겠죠. 언니. 그 다음 x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원래 fx 그래프에다가 n을 더했습니다. 근데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뭐가 가능해요? 미분이 가능합니다. 일단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단순하게 이게 미분이 가능하니까 먼저 연속되게 만들고 부드럽게 연결돼야지 이런 방식으로 풀면은 얘가 미정개수가 많거든요. m도 있고 n도 있고 a도 있고 b도 있고. 얘는 그런 구조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연결은 나중에 생각하는 거고 일단 미분했다고 생각하면 f 프라임 맨 위에 식은 f 프라임 x 밑에 건 마이너스 f 프라임 x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 각각 a 대입한 게 같아야 돼요. f 프라임 a랑 마이너스 f 프라임 a가 같아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f 프라임 a가 뭐다? 0이겠지. 그럼 자동으로 f 프라임 b도 뭐야? 0이겠지. 아 그럼 a하고 b는 기울기 0 되는 지점이구나. 그게 빨리 돼야 된다니까. 그럼 우리한테 주어진 식을 빨리 미분할 생각을 해야 되겠죠? 3x제곱 플러스 몇 x 6x 빼기 9고 아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은 0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x 플러스 3 x 빼기 1은 0일 거고 그럼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고 여기 몇이다? 마3이다. 여기 몇이다? 1인 거죠? 그럼 얘하고 얘 중점이 뭐 변곡점일 거예요. 일단은 이해되니? 그치? 자 근데 여기 생각해봐. 일단 마3이 되기 전까지는 얘를 그린다는 거 아니에요? 마3이 되기 전까지는 근데 그 다음에 얘를 뭐 하고? 뒤집은 다음에 m을 더했대요. 그럼 무슨 값을 찾아야 되느냐? 원본식으로 되돌아가서 우리한테 주어진 원본식 있지? x로 묶어버릴게. x제곱 더하기 3x 빼기 9라는 식에다가 뭐 대입한 거? 마3을 대입하면 마3에 9 빼기 9 빼기 9니까 없어지고 몇이요? 27 아니에요? 여기 높이가 몇이다? 27이에요. 그럼 얘를 뒤집어 버리면 얘가 팅 하고 뒤집으면서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마이너스 27까지 내려갈 거야. 근데 그게 위로 얼만큼 올라와 줘야 돼 그럼? 2배인 54까지 올라와 줘야지. 그러니까 m이 몇이다? 54인 거예요. a하고 b는 이미 찾았고. 그러면은 여기 부분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을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 아니야. 그럼 여기 높이도 찾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높이는 뭐냐면 얘도 뒤집혔을 거 아니야. 얘 뒤집힌 거에 몇 더해야 돼? 54 더해줘야지 일단. 근데 그러면은 뭐 찾아야 돼? FA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1 대입하면 1에 1 더하기 3 빼기 9니까 마이너스 5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현재 마이너스 5였어요. 그러니까 한 이쯤에 이제 X축이 있었던 거네. 그죠? 그럼 마이너스 5는 뒤집히면 뭐가 돼요? 이렇게 돼 있던 거 아니야? 이렇게? 5잖아. 그럼 5에다가 몇 더하는 거야? 54 더했죠. 그럼 여기 높이는 몇 되는 거예요? 59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원본 그래프 얘 있죠? 여기 현재 마이너스 5잖아. 그럼 마이너스 5에서 50까지 올라가야 되네. 그럼 몇을 더해줘야 돼? 60. 4 더해줘야 되나요? 그럼 n은 몇이야? 64네요. 됐니? a는 몇 나왔고 마3 나왔고 b는 1 나왔고 둘 먼저 더해주면 118. 118에서 2 빼니까 116이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일단 잘 들어요. 6번 같은 문제를 중2권 학생들 중한 이제 뭐 내신 쳐가지고 자꾸만 압도적으로 1 못 치는 학생들이 6번 같은 문제 풀 때 미분 가능해야 되네. 그럼 일단 연속되게 만들고 미분은 이런 단순한 접근만 생각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이거 먼저 연속되는 걸로 했어요. 아니잖아. 이거 연속되는 걸로 못 한다니까. 왜? A 대입하고 A 대입하고 같다 해봤자 풀리겠냐고.
FA는 M 빼기 FA 있네. 그럼 2FA는 M이네요. 그거 먼저 찾는 것보다 그래프에 대한 개형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접근인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대체 이 그래프가 A하고 B를 어디서 잘라야 되길래 뒤집은 걸 위로 올린 게 부드럽게 연결된다? 기울기 0되는 부분밖에 없잖아요. 그걸 먼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거 아마 우리가 앞부분에 미분법 파트에서 풀면서 비슷한 문제 있었을 거예요. 이게 내 기억상에. 아닌가? 내 착각인가? 미분법 아닌가? 연속에 있나? 아닌가? 그냥 내가 공부하다가 푼 건가? 이거 좀 어려워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25번. 이건 좀 의심할 포인트도 있고, 이게 지금 도담 문제고, 뒤에 비슷한 게 있나? 아, 그러네. 뒤에 거의 비슷한 게 있다. 일단 이 문제하고 11번에 있는 세롬 기출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25년 도담 기말에 이 문제가 있었고요. 11번 문제 봐봐. 또 작년 세롬 기말도 이거 냈어요. 근데 이게 구조가 좀 비슷해요. A가 특정 숫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도 똑같고 fx 특정 영역에서는 2차 함수고 특정 영역에서는 3차 함수야. 근데 뭐 미분 가능하다? 프라임을 이동한 그러니까 g 프라임 x를 왼쪽으로 3만큼 이동한 게 g 프라임 x 플러스 3일 거고 그러니까 이동해가지고 곱한 게 서로 다른 신기수 4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11번이 좀 더 어렵긴 해요. 11번이 좀 더 어렵긴 한데 돌아와서 7번짜리를 풀어보고 너희가 11번을 풀어보면 좋습니다. 조금 달라요. 자, 볼게요. 7번. 자, 상수 A인데 A가 뭐가 되면 안 된대요? 3루트 3. 이게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러니까 어떤 상수를 지정해주면서 걔는 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지정해주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약간 어떤 경우를 그렇게 지정하냐면 뭐 0이 아니다? 아니면 이 문자가 분모에 들어가면서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니다 라고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문제를 봤을 때 A가 어떤 식의 분모에도 없습니다. 그냥 A는 어디의 개수예요? GX의 위에 적혀있는 2차식의 개수죠. 그럼 여기서 일단 물음표가 띵 하고 떠올라야 돼. 왜 A가 3 루트 3이 되면 안 되는데? A가 3 루트 3이 돼버리면 뭐가 일어나길래 이걸 문제에서 출제자가 저건 절대 쓰지 마 이런 걸까? 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거를 생각할 때 문제 해법이 보이는 경우도 많아서 그래요. 문제에서 허투루주는 단서는 없단 말이야. 자, A는 일단 저숫자는 되면 안 돼. 근데 갑자기 최고치 한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gx를 뭐라고 했냐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저 a 값에 뭔가 결정되는 3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x가 0보다 클 때는 최고치 한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를 그린대요. 그죠? 오케이?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답니다. 가조건. gx가 실수 전체집에서 미분이 가능하대요. 뭐야? 0에서 그냥 연결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연결돼야 되네. 그 말은 fx식이 최고치 한 개수는 모르지만 9x 플러스 4로 해야 돼요. 최고치 한 개수는 모르지만 fx가 몇 x제곱 더하기 9x 플러스 4해야 된다니까. 아, 그래야 00 대입해야 4로 같을 거고 미분한 거에다가 0 대입한 게 9로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떠올라야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 gx 그래프가 어떻게 만족을 해서 만들어질 텐데 g'x 곱하기 g'x 빼기 2는 0에 서로 다른 시행계수가 몇 개다? 4개입니다. 서로 다른 시행계수 4개라고 했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A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음수 영역에 그려지는 3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사실 정확히 모르거든요. 정확히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왼쪽 편에 그려지는 그래프가 0, 몇에서 끝나야 돼? 4에서 끝나야 돼요. 그리고 순간적인 기울기가 뭘로 끝나야 돼? 9로 끝나야 돼요. 이렇게 9로 빡 하고 끝나야 돼요.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3차 그래프가. 근데 모르는 거지. 이 그래프에서 여기쯤 돼가지고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옆쪽이 아니라면 이쪽이어야 되겠지. 기울기가 양수니까. 그럼 이거 아니면 뭐 이런 가능성 있는 거겠지. 뭐 이렇게. 뭐 이런 가능성 있는 겁니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A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맞니?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요. 여기 기울기 순간적으로 사되면서 이게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양수고 이렇게 되니까 얘는 무조건 이렇게 해요. 얘는 무조건 약간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되지? 여기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확실한 건 이 이차함수식은 fx는 내가 최고차항 개수를 모르니까 이미 문제 A 등장했으니까 bx제곱 더하기 9x 플러스 4라고 잡을 수 있고 b는 뭐다? 음수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뭐냐면 G'X 곱하기 G'X를 오른쪽으로 몇 칸 이동한 거? 2칸 이동한 걸 곱했다는 0에 서로 다른 시근계수가 4개래요. 일단 이 왼쪽 편 그래프가 대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방금 얘기했잖아. 이게 분명히 왼쪽 그래프가 분명히 얘가 기울기니까 막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2번 꺾일 수도 있는 거 모르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나한테 주어진 왼쪽 편에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9x 플러스 4 있죠. 그래프 개형 파악하기 위해서 미분은 해볼게요. 어차피 a를 모르기 때문에 파악은 안 됩니다. 3x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9죠. 그럼 여기서 너희가 뭔가 땅 하고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왜 a가 3루트 3이 되면 안 될까요? 내가 여기에다가 3,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되지 않아요? 그럼 3 지우고 2로 바뀌고 뭐 돼? 3되네요. 절반의 제곱이네요. 완전 제곱식 되죠. 얘가 A가 3, 3이 돼버리면 왼쪽 편에 그려지는 그래프가 무슨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야? 이런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쓰지 말라는 거잖아. 왜 이걸 하지 말라는 거지? 왜 이걸 하지 말라는 거지에 대한 의심이 일단 생겨야 돼요. 일단. 자, 그럼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확인해 본 거고 여기에 이제 뭘 그릴 거냐면 여기 왼쪽 편 모르니까 프라임 X 그래프 그릴 겁니다.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관통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오른편은 지금 여기 기울기 뭘로 끝났어요, 얘가? 9로 끝났잖아요. 그럼 여기가 9라고 했을 때 9 지나면서 이렇게 띡 하고 내려가는 음수겠죠. 여기 좌표는 뭘까요? 2차 함수의 꼭지점 좌표 아니에요? 몇이야? 마이너스 2b분의 9겠죠. 생각해봐. 그럼 내가 여기에 연결되면서 이런 그래프를 그렸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여기 기울기 0인 거 몇 개밖에 안 나와요? 한 개밖에 안 나오죠. 그럼 얘는 이렇게 내려지면서 오케이?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니까 이게 마치 여기 연결은 돼야 되고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이렇게 접하게 되겠지. 그럼 G'X의 실근이 몇 개예요? 2개죠. 그럼 얘를 오른쪽으로 2칸 이동한 거 있죠. 걔랑 실근이 총 몇 개가 되게 만들 수 있다? 4개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얘가 만약에 지금 A를 뭐라고 잡았을 때 A를 3, 이거 문제에서 3, 3 잡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3, 3 잡으면 이 식이 아까 X제곱 더하기
2 루트 3 x 플러스 3 이렇게 됐잖아. 그럼 얘는 x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a가 몇이었을 때 3 루트 3이 돼버리면, 그치? 그러면 생각해봐요. 얘가 b가 뭐만 아니면, 내가 여기에다가 플러스 2 더한 거 있죠. 여기에 플러스 2 더한 게 얘만 아니면 이게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되면 뭐 이런 데 또 해를 가질 거 아니야. 그럼 하나 둘 셋 넷 갖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많아지잖아. 답을 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제외시킨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아, 그러면은 얘가 아니구나.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극값을 하나도 갖지 않는 이런 그래프를 그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가 위에 뜨겠죠. 이 그래프를 미분한 게 여기가 기울기가 제일 완만한데 기울기가 0이 안 되니까 위에 뜰 거 아니야. 그럼 이쪽에서 해를 안 가질 거 아니야.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이거 자체가 한 개만 갔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두 칸이 이동한 거랑 해를 4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극값을 몇 개 갖게 하자. 내가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 양수되는 거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가 그냥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극값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남아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이런 케이스밖에 없어요. 이렇게 연결되는 걸로. 그럼 여기서 점선 내린 거랑 여기서 점선 내린 걸로 해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겠지. 그러면은 G'X의 해가 몇 개예요? 몇 개야? 3개 아니에요? 근데 얘를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한 거랑 곱하기를 했을 때 실근이 몇 개가 된다고? 4개래요. 3개에다가 3개 더하면 몇 개인데? 6개잖아. 근데 지금 나머지 케이스는 일단 다 안 됐어. 왜? 문제에서 얘도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럼 뭐밖에 없어요? 얘인데 오른쪽으로 두 칸이 이동했을 때 겹치면 되잖아. 지금 여기 간격도 2고 여기 간격도 2라면 요거가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하면 얘가 1로 오고 얘가 1로 오고 얘가 1로 왔을 거 아니야. 그럼 몇 개가 돼요? 딱 4개 되죠. 그럼 아까 우리 만든 요 2차식 있죠? 얘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2. 두 근의 차가 2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2차식의 뭐? 두 근의 차가 몇이다? 2다. 제발. 그럼 얘가 현재 두 근합이 뭔데? 마이너스 3분의 2a 아니에요? 두 근의 곱이 뭔데? 3. 두 근의 차가 몇이라고? 2. 근각의 수행한 활용. 완전 제곱식 활용. 그럼 a 값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그럼 a가 나오면 여기 좌표랑 여기 좌표가 나와요. 그럼 이 오른쪽 좌표에다가 몇을 더한 거? 2를 더한 게 얘가 되면 된다고. 이래야 a와 b가 고정적으로 나와요. 일단 이 문제 풀 때 나도 이 문제를 이건 좀 유명한 문제긴 하거든요. 뭐 이거 3학년 모의고사 나온 문제긴 할 텐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 때 이게 보자마자 이거 뭐 한다는 절대 안 돼요. 너희가 시험 문제 풀 때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돼. 수학 공부를 얘들아 너희가 선생님이 이런 킬러 문제 너희한테 풀 때요. 내가 이거를 증문으로서 푸느냐? 증문으로 풀어도 답은 낼 수 있어. 이 시도 저 시도 하다가. 근데 나도 문제 풀 때 문제를 읽자마자 가장 플랜 A 방법이 바로 떠오르는 건 아니라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래. 만약에 본인이 어떤 문제를 읽자마자 나는 이 문제가 어떻게 푸는 게 바로 보여라고 하면 그건 사기꾼이야. AI가 아니고서는 안 돼요. AI도 졸리면 제대로 안 나와 솔직히. 너희 이거 찍어서 막 해보는 거 있잖아. 요새 뭐 재미나이라면 이거 물어보면 다 나오던데. 근데 아직 완벽하지 않거든요. A한테 물어보는 건 수학 풀이 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나도 문제 풀 때 문제를 읽고 되게 많은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 그래프 그려보고 여기도 그려보고 뭐도 해보고 이게 대체 이 말을 왜 줬지? 이 말을 쓰면 얘가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다양한 추론 문제, 그러니까 미적 분원을 공부하다 보면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대부분의 문제가 이 과정을 해야 돼요. 재미없나?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구조적인 문제가 나한테 주어진 힌트를 보고 이걸 해보고 안 되네, 이거 해보고 이거 되네, 이거 되네 하다가 이게 만약에 빨리 찾아지면 재밌단 말이야 이게. 근데 이게 빨리 찾아지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래프에 대한 개형이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왜 A가 3수 3이 아니지? A가 3수 3이면 나한테 대체 어떤 참사를 겪기 때문에?
대체 A가 3, 3이면 어떤 대참사가 일어나길래 문제자가 취재자가 이렇게 아니라고 해놨지? A가 분모에, 이게 분모, 그러니까 A 빼기 3 루트 3분의 몇 이런 게 있나? 그런 것도 없잖아. 그냥 A는 그냥 개수잖아.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3차 그래프에 대한 개형을 취재자가 저거를 거부시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너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아까 그냥 A가 몇인 걸로 해봤어 그냥. 3 루트 3으로 해봤지. 해보니까 접했지. 근데 접했을 때 갑자기 무슨 우려 상황이 나왔어? 답이 정해지질 않아. 두 개 되는 게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어. 이래서 취재자가 거부시켜놨구나. 근데 이제 3개인데 이러면서 여기 3개인데 이거 2칸 이동한 게 그럼 6개 돼야 겹칠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게 공부라니까. 알겠어요? 그럼 너희가 이 문제 지금 설명을 듣고 한번 풀어본 다음에 11번 문제를 풀면 접근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더 어렵게 나오긴 했다. 11번 게. 11번이 좀 더 어렵게 나오긴 했어요. 뭐 비슷합니다. 왜 11번이 조금 더 어렵냐면 얘들아, 우리 방금 풀었던 7번 문제는요, 나 조건이 G'X 곱하기 G'X 빼기 2잖아요. 11번 문제는 G'X 플러스 3이랑 G'X 빼기 3이랑 곱한 거야. 그러니까 왼쪽 3만큼 이동한 거랑 오른쪽 3만큼 이동한 거랑 겹쳐야 되는 거야. 3, 3 이동한 게 겹쳐야 된다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돼요. 얼마만큼 간격이 돼야 3, 3 이동한 게 겹칠지에 대해서 한번 꽈낸 거죠, 살짝. 새로운 고 선생님들의 특징이에요. 맨 마지막에서 한 번 더 꽈. 새로운 고 선생님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꼬는 걸로 하면은 뭐 양지고도 만만치 않죠. 꼬는 걸로 하면. 그러니까 절정으로 꼴 때가 있어요, 가끔. 양지고도. 세종고도 잘 꼬고. 종총고는 니네 종총고 학생들 여기 좀 있는데 종총고 학생들 니네 그 학교에서 그 뭐 외부로 해가지고 프린트 나눠주는 거 있으면 시험 전날에 우르르 들고 오지 말고 나올 때마다 갖고 와요. 지금 보니까 그 시험 지난번 역대급으로 어렵게 나왔던 시험지 보니까 그 웹프린트에서 거의 다 냈더만. 근데 웹프린트 문제가 엄청 어려워요. 내가 봤을 때 쉽지가 않아. 그 시험 전날 야, 내가 뭐 궁예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니네가 웹프린트가 있는지 어떻게? 야, 그냥 프린터도 아니고 웹프린트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시험 전날에 갑자기 문제를 100명 문제를 가져온 다음에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줘요? 미리미리 갖고 와야지. 2학기 때도 분명히 줄 것 같거든요. 그럼 나올 때마다 다운받거나 링크 뭐 하거나 나한테 보내가지고 내가 그래야 분석을 해주지. 문제 좋은 문제 많더만. 알겠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양지고는 혹시 그 또 2학기 때 마더텅 쓴대요? 확정이에요? 그래요? 왜 그러신데요? 아니 옛날에는 마더텅으로 안 했어요. 수기미로 했어요. 수기미. 수능 기출의 미래나 좀 얇은 책으로 했거든요. 아이씨 마더텅. 아니 어차피 찝어줄 거잖아. 어차피 찝어줄 거면은 찝어주는 문제로 1학년처럼 프린트를 만들어서 주든가. 1학년은 책으로 안 하고 프린트 만들어서 주는데. 아이씨. 물론 그걸로 공부하면 좋긴 하죠. 모의고사가 대비가 되니까. 가끔은 뭐 넌 풀 수 있냐 뭐 이렇게 하고 싶긴 한데. 가끔은 진짜 나도 넌 풀 수 있냐 이렇게 하고 싶긴 한데. 너무 어려워 요새 시험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고였어. 자 8번 봅시다. 8번에 문제가 오타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에 y는 알파가 아니고 t는 알파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함수 gt가 어떻게 y에서 알파, y는 알파랑 t는 알파죠. 그죠? 자 문제 읽어볼게요. 최고치 한개수가 4분의 1이고 f형은 0인 4차 함수 fx가 있다. 너희가 문제를 많이 풀면은 느끼겠지만 3차보다 4차가 조금 더 껄끄럽긴 할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프 개형도 많고 3차가 좀 문제가 좀 많아서. 근데 뭐 이런 4차 함수가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뭘 만족해요? y축 대칭을 만족합니다. 그럼 얘들아 4차 함수 그래프가 정확히 좌우 대칭성을 갖는 개형은 2개밖에 없어요. 그냥 2차 함수 이렇게 좁아진 거 있죠. 그러니까 너희 근데 이거 그냥 하나 상식인데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1,1 찍고 마이너스 1 중에 약간 여기를 이제 둥그스름하게 그리잖아요.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딱 접하게 그리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4차 그래프 같이 그린다고 하면 4차,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y는 x 4제곱 그린다고 해볼게요. y는 x 4제곱. 그럼 y는 x 4제곱 또 어디 지나? 일단 여기랑 여기 지나죠. 근데 이게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건 각격하게 올라가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여기가 되게 이렇게 납작해집니다. 마치 되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더 납작한 U자 모양처럼. 왜냐면 0하고 1 사이에 있는 숫자 있죠. 0하고 1 사이에 있는 숫자. 0하고 1 사이에 있는 숫자는 거듭 제곱을 하면 더 숫자가 작아져요. 더 내려와야 돼요. 이걸 갑자기 헤이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되게 납작해져요. 막 되게 이렇게 대문자 U처럼 납작해져요. 이렇게. 알겠죠? 어쨌든 4차 그래프가 좌우 대칭성을 가지려면 이렇게 방금 납작한 이런 U 모양 아니면 뭐가 가능해요? 이 두 개 모양 말고는 없어요. 이거 두 개 말고는 없습니다. 좌우 대칭성을 가지려면. 맞잖아. 다른 그래프는 전부 다 좌우 모양이 다르잖아요. 근데 뭔지 알겠어요. 근데 이런 4차 그래프가 있고 F형은 0입니다. 0,0 지나면서 이거다. 좀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나긴 하는데. 갑자기 좌표표면에 t, 0, 0,3t, 마이너스 t, 0, 0,3t를 꼭 시점하는 말은 뭐가 곡선 y는 fx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할 때 이 gt가 t가 알파일 때랑 t가 4분의 33일 때 불연속입니다.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 생각해봐. 이게 만약에 이 그래프가 지금 어디 지나야 된다고 했어요? 0,0 지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 그래프 개형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아니 y축 대칭되면서 0,0 지점에서 이 그래프 개형되면 이 그래프는 무조건 이런 모양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모양. 여기에 근데 마름모잖아. t, 0, 마 t, 0, 0,3t. 세로 길이가 좀 더 긴 약간 요런 마름모예요. 이 마름모는 점점 t값이 늘면서 점점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이렇게 점점 커진다고 불연속이 나와요? 얘랑 만나는 교점 계속 몇 개예요? 이러면? 2개 아니에요? 얘가 아니죠. 그치? 그럼 얘잖아. 그럼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좌우 대칭성이 x축, y축에서 가져야 되고 얘가 0,0을 지나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 그래프 개형은 이런 모양이 돼줘야죠. 일단. 그래야 좌우 대칭 갖고 0,0 지나겠지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가로 세로 길이가 뭐 이런 느낌의 이걸 마름모를 늘리다 보면 얘가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커지다가 불연속되는 거 딱 어느 몇 번 나온다고요? 2번 나온대요. 그죠? 그게 언제일까요? t가 알파일 때랑 t가 4분의 33이고 알파가 4분의 33보다 작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커지면? 최고치 한계수가 4분의 1이라는 거 얘가 되게 완만할 수도 있어요. 최고치 한계수가 작아지면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게 완만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뭘까? 이 마름모가 곡선 y는 fx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할 때 알파일 때 처음으로 불연속이 나오고 점점 커지다가 4분의 33에서 불연속 나오고 그 다음부터 불연속 안 나온다는 소리네요. 그죠?
알파가 뭘까요? 단 알파는 0보다 큽니다. 봐봐요. 이거 늘리다 보면 한 이런 부분 되겠죠? 알또 몇 번 만나요? 2번 만나죠. 그러다가 너희가 여기서 포인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마지막 접할 때가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근데 접하기 전에 여기 만날 때 있죠. 이렇게. 여기. 여기. 이렇게. 여기 딱 만나는 순간 교점 개수가 하나, 둘, 셋, 4개 되잖아요. 그거보다 살짝 커지는 순간 하나, 둘 개수가 많아집니다. 셀 것도 필요 없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일단 알파는 나중에 찾으면 돼요. 알파는 그냥 이 4차 함수 그래프에 뭐? 해가 될 겁니다. 이해돼요? 그럼 이제 무슨 말이야? 요거 될 때 있죠. 여기 될 때 여기 값이 있죠. 여기가 뭐라는 소리예요? 4분의 33이죠? 이해되니?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죠. 내가 지금 이 4차 함수식은요. 일단 0 2개고 여기 좌표를 모르잖아요. 그죠? 여기 좌표를 문자로 너희가 마음에 드는 걸로 잡으세요. 뭐 문제에서 뭐 t가 등장했으니까 t로 잡아도 뭐 뭘로 잡는 중요하면 뭐 k 같은 걸로 잡을게요. k 여기를. 그럼 이 4차식은 x제곱에 x 플러스 k 곱하기 x 빼기 k가 되면서 x제곱에 x제곱 빼기 k제곱 이식이 되겠지. 여기가 k니까. 이해돼요? 네, 일단 이렇게 잡았는데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몇 자리? 이거 기울기 몇이에요? 3이잖아. 이 그래프의 기울기 3자리의 접선의 무슨 절편? x절편이 4분의 33이 되는구나를 해서 k를 찾아내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뭐 t, ft로 해도 되고 아니면 애당초 그냥 뭐 기울기 3이고 여기 지나는 접선이 된다라고 풀어도 되는데 그냥 t, ft로 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 좌표를 모르니까 이 점 좌표에 대한 이 점 좌표를 뭐 문자로 잡아도 되고 다른 부분을 좀 미리 찾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접선, 접점 접선으로 해가지고 식을 먼저 완성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지저분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냥 지금 계산은 그냥 눈으로만 생각해도 되게 지저분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fx식을 잡아버리고 fx 내가 여기 4분의 1 빼버렸네. 최고치 한계수 4분의 1인데 그럼 이 식에서 미분한 거 해가지고 는 3이 된다 라는 걸로 하고 식이 굉장히 지저분한데 하면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해석한 정보에 의하면 이 그래프의 식은 이런 모양이 돼줘야 되고요. 그때 여기가 K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어디선가 K 왼쪽에 어떤 접점 있잖아요. 이 접점에서의 기울기가 몇 자리? 3자리인 접선을 그어버리면 이 기울기 3자리의 접선이 반드시 x절편이 뭐가 돼야 된다? 4분의 33이 돼야 된다. 라는 걸로 식을 하나 뽑아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식을 뽑아내면 나와야죠. 3이니까. 귀찮긴 한데. K 잡았고 미분 3짜리 4분의 33 접선 K, T 어쩔 수 없다. 여기 알파로 잡고 하죠 뭐. (4분의 1)
x제곱에 x제곱 빼기 k제곱이잖아. 4분의 x 4제곱 빼기 4분의 k제곱 x제곱. 그럼 내가 저기 위에 좌표를 x좌표를 알파라고 잡으면 알파, 4분의 1 알파 4제곱 빼기 4분의 1 k제곱 알파 제곱이고, 얘를 미분하면 x 세제곱 빼기 2분의 1의 k제곱 x 이렇게 되죠? 미분한식. 여기에다가 알파 대입하면 기울기 m 값은 알파 세제곱 빼기 2분의 k제곱 알파죠. 얘가 몇이 돼야 돼요? 기울기가 3이 돼야 되는 거죠. 일단 맞니? 3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걸로 해서 직방을 세워버리면 y-4분의 1에 알파 4제곱 빼기 4분의 1 k제곱의 알파 제곱은 기울기, 어차피 나중에 대입니까 3으로 할게요. 3에 x 빼기 뭐? 알파 이렇게 가야 되나요? 그럼 얘가 3x 빼기 3알파가 되는 거고, 얘를 오른쪽으로 이항시켜주면 y는 3x 더하기 4분의 1 알파 4제곱 빼기 4분의 1 k제곱 알파 제곱 빼기 3알파죠. 이항시켰으니까. 아, 여기 빼기는 여기 플러스네. 이렇게. 그럼 얘가 몇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 이거 y절편이니까. 여기에 0 대입해서 정리한 게 몇이 돼야 돼? 얘가 돼야 된다. 라는 거랑 얘 있죠. 얘랑 연립해가지고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식이 굉장히 지저분하긴 하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연립해서 푸는 수밖에. 그러면은 일단 확실한 거는 얘가 이 식 나왔고, 알파랑 k에 관련된 식 나왔고, 여기도 알파랑 k에 관한 식인데 절편값 3분의 2가 y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라고 해버리면, 아, y에 0 집어넣는 거니까 이거 할 필요 없었겠다. 이게 낫겠다. y에 0 집어넣으면 이게 0 되죠? 그럼 그때 x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4분의 1 알파 4제곱 빼기 4분의 1 k제곱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이렇게. 여기에 몇 분의 1 곱해요? 3분의 1 곱하죠? 그럼 얘가 3분의 1 곱한 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몇이에요? 절편이? 4분의 33? 맞나요? 3x 빼기 3알파? 되게 지저분하네. 근데 얘 1로 넘어가면 99. 여기에다가 4 곱해서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알파 4제곱 빼기 k제곱 알파 제곱 플러스 12알파. 조금 지저분해도 마이너스, 다시 적을게요. 아, 이거 넘겨서 알파 4제곱 더하기 k제곱 알파 제곱 빼기 12알파 플러스 99가 0이죠. 근데 여기서 이 식에서 k제곱분으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알파 세제곱 빼기 3이 2분의 1 k제곱 알파고 2알파 빼기 6 해서 넘어가고, 알파 넘기면 k제곱이 얘입니다. 그러면 알파 4제곱 더하기 k제곱짜리에다가 알파분의 2알파 세제곱 빼기 6에 알파 제곱 빼기 12알파 플러스 99는 0이 되고, 알파 지워지죠? 그럼 넘어가니까 알파 4제곱 더하기 2알파 4제곱 빼기 6알파 빼기 12알파 플러스 99는 0이고, 그죠? 그러면 3알파 4제곱 빼기 6알파? 얘 동류항되네요. 그죠? 3알파 4제곱 빼기 18알파 플러스 99는 0. 3으로 약분하면 알파 4제곱 빼기 6알파 플러스 33은 0 나오네요. 맞나? 계산 맞나? 알파 4제곱 맞고. 글쎄, 내가 지금 푼 거랑 계산이 좀 다르게 나오는데. 99 6K. 내가 계산을 지금 막 하다가 미스낸 것 같긴 한데. 아씨, 계산 문제 씨.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요 정도만 하고 정리는 할 건데, 내가 지금 계산이 지금 삑 나가지고 다시 풀긴 해야 되는데, 이거 파악하는 게 일단 먼저예요. 마름모를 키워가면서 불연속 되는 게 딱 여기 지날 때 첫 번째 불연속이 되는 거고, 이거보다 커지면서 여기 접할 때 이때 불연속이 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여기 좌표를 그냥 문자로 잡은 다음에 식을 세워주시고 접점 좌표를 다른 문자로 잡은 다음에 접선의 방식의 x절편이 얘가 된다라는 걸로 k랑 뭐 이 알파에 관한 식을 뽑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계산하는 과정에서 계산이 좀 삥난 것 같아요. 느낌이. 좀 차수가 높아지잖아요. 근데 차수가 높아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차수가 높아져서 4차인데 이 알파 값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나와야 문제가 풀린단 말이에요. 그 말은 차수가 높아졌을 때 최고차, 그러니까 상수항의 약수로 조이제법을 하면 조이제법이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풀어주기만 하면은 뭐 K는 나오는 건데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내가 다음 시간에 어차피 16일 날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풀겠습니다. 근데 지금 계산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안 됐는데 다음 시간에 8번부터 마저 다시 풀게요. 복습 잘 하시고 그럼 남아있는 문제 8, 9, 10, 11, 12, 13, 14, 15 정도에다가 뭐 선별해서 그냥 파이널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문제 뽑아서 덮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16일에 볼게요. 네.